난 또다시 평범한 하부리그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공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라도 두 번, 세 번 튕겨져서 분명 나한테 올 것이다가 인자기의 예측력이었던 거지. 로빈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레알 시절 호빙요는 초딩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피지컬적으로 현저히 부족했지만 수비수의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개인기와 특유의 유연함으로 레알의 공격진을 이끌 수 있었고, 맨시티 시절 내 친구 에딘 제코는 빠르진 않지만 그 외 다른 기술들과 피지컬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압도하면서 항상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어. 이렇게 축구에서 공격수가 최소 2가지, 못해도 1가지 이상의 특출난 장점은 가지고 있어야 유럽 상위 리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할 선수는 스피드, 피지컬, 개인기, 슈팅, 헤딩 어느 하나 뛰어난 거 없이 대표팀에서는 물론 칠공주 시절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 세리에에서 성공을 거둔 인자기에 대해서 형들이랑 얘기를 나눠볼까 해. 인자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아첸차에서 프로 데뷔를 했어. 커리어 초반에는 세리에 B, C 임대를 다니는 말 그대로 듣보 선수였지. 이리저리 임대를 다녀온 인자기는 94-95 시즌 피아첸차에서 37경기 15골을 넣으면서 팀의 세리에 A 승격을 도왔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당시 세리에 7공주 중 한 팀이었던 파르마로 이적을 하게 돼. 하지만 이제 막 2부 리그에서 올라온 공격수를 위한 자리는 없었어. 당시 파르마는 94년 월드컵 돌풍 주역 스토 이치코프와 지안플랑코 졸라 같은 쟁쟁한 공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기는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지. 결국 파르마는 당시 아르헨티나 특급 유망주였던 크레스포를 영입하기 위해 인자기를 방출하는 결정까지 내리게 돼. 그리고 인자기는 자신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뽑았던 아틀란타로 이적을 하게 되지. 당시 이탈리아 감독인 에밀리아노 몬도니코 감독은 인자기에게 오직 골을 넣는 것 외에는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않았고, 이는 적중하여 아틀란타의 돌풍으로까지 이어졌어. 빈센조, 몬텔라, 아벨발보 같은 쟁쟁한 공격수들을 제치고 리그 24골로 96-97 시즌 깜짝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인자기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고, 전력 강화를 노리던 유벤투스가 $10,000,000의 그를 영입하게 이르렀지.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델피에로와 월드컵을 통해 전세계적 스타가 된 지단과 함께 인자기는 유벤투스의 전성기를 이끌었어. 이적 첫 시즌에는 18골을 몰아넣으면서 결코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골을 넣으면서 큰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했지. 인자기가 커리어 내내 엄청 많은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이때부터 유럽 무대에서 많은 강호들을 탈락시키는 굵직굵직한 골들로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상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하기 쪼까 껄끄러운 찝찝한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았어. 이 시즌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를 차지하면서 인자기 생애 첫 1부 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 스토리인 거야. 이 활약에 힘입어 인자기는 국대에 승선했어. 하지만 이미 더 많은 활약으로 난리가 났던 비에리와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 바조, 그리고 그의 후계자라 불렸던 델피에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 그들을 제치고 주전을 꿰차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 유로 2000에서 후반 조커로 출전해 2골을 넣는 등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트레제게 골든골에 무너지면서 우승을 맛보지는 못했지. 그리고 이어진 0001 시즌에서 그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다가오는데, 조국을 무너뜨린 골든골의 주인공 트레제게가 유벤투스에 입단한 것이었어. 그 시즌 유벤투스는 충격의 조꼴찌로 챔스 예선에서 광탈하였고 인자기는 부진했지. 이 틈을 타 트레제게는 빠른 속도로 적응하며 인자기를 벤치로 몰아냈고, 이 문제로 인해 안첼로티 감독과 마찰을 일으키다 결국 2001년 $3,500만 이적료로 인자기는 AC 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돼. 밀란에 온 인자기는 당시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한 셰브첸코와 투톱을 이루며 세리에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는 중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해 3개월 가까이 쉬게 되었고, 이 부상의 여파는 2002년 월드컵에도 영향을 주면서 비등비등했던 비에리와의 국가대표 공격수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되지. 이에 절치부심한 인자기는 02-03 시즌 49경기에서 30골을 때려 넣으면서 슬럼프를 완벽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리고 그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에서 16경기 12골을 넣으면서 팀의 결승 진출을 이뤄냈고, 결승 상대는 자신을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벤치로 몰아냈던 델피에로와 트레제게의 유벤투스.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고 3대2로 AC밀란이 승리를 거두면서 인자기는 또 한편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게 되지. 3부 2부 리그 공격수에 지나지 않았던 인자기는 득점왕, 챔스 우승, 리그 우승, 국가대표 승선까지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는데, 뭐 하나 특출났던 것 없이 인자기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 결정력, 위치 선정, 예측력 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줄 문장이 바로 결핍으로부터 오는 골에 대한 집착. 인자기의 동료 말디니는 인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 그가 처음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우린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껏 봐왔던 선수들 중 가장 형편없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득점을 했습니다. 인자기는 말디니가 말한 대로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그저 평범한 2, 3부 리그의 스트라이커였어. 그걸 인자기도 자신이 다른 공격수들보다 어느 하나 뛰어난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어. 하지만 나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너무나도 되고 싶어. 그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골이다. 스트라이커는 골로 말하면 된다. 맞아,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고, 수비수는 10번 잘하다 한 번만 실수해도 질타를 받지만 공격수는 10번 못하다 한 골만 넣으면 당일 경기에서 MVP까지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 인자기는 자신의 축구 인생을 오직 골에다만 걸기로 한 거지. 오직 골 넣는 것만 연습했고 오직 골만 생각했어. 경기 중에도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메이킹 다 쌩까고 오직 골을 넣는 데만 오감을 세웠지. 인자기가 골을 넣은 후 세러머니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 세리에에서 인자기의 한 골 한 골은 매 순간 그에게 기적이었던 거야. 마치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로 이뤄진 것처럼 말이야. 인자기에게 있어 골 결정력은 이 순간 내가 결정을 짓지 못하면 나는 그저 평범한 하부리그 스트라이커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결정을 지었던 것이고, 그의 위치 선정 능력은 공격 상황 중 모든 공간이 그의 활동 반경이었던 거야. 이 모든 범위가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공은 무조건 나한테 오게 되어 있다. 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가는 곳이 위치 선정이고 골은 내가 넣을 것이다가 인자기에게는 위치 선정이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인자기에게 있어 예측력이란, 초등학생도 쉽게 하는 일반적인 수비 빌드업 상황에서 다른 공격수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걸 매 순간 인자기 머릿속엔 갑자기 번개가 수비에게 떨어져 공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혼자 미끄러져서 공이 올 수도 있는 거다. 대비하자. 오늘 이거라도 해내지 못하면 난 또다시 평범한 하부리그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공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라도 2번, 3번 튕겨져서 분명 나한테 올 것이다가 인자기의 예측력이었던 거지. 그래서 인자기는 볼이 골라인에 정확히 넘어간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골 세러머니를 시작했어. 그럼 여기서 의문, 저런 생각들은 모든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월드컵 결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저런 절실한 마인드를 다 장착할 수 있지 않나? 맞아! 그래서 극장골은 언제 가장 잘 나온다? 단판 토너먼트나 리그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 가장 간절한 상황에서 골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팀이 강팀을 잡을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에 인자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경기에 임할 수는 없어. 그의 동료 셰븐첸코는 90분 경기에서 골도 물론 넣어야 하지만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사이드에서 상대방 수비수들을 좀 휘저어주기도 해야 하고, 또 델피에로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도 해줘야 팀의 여러 공격 루트가 열리면서 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자기처럼 오직 중앙에만 위치하고 있을 순 없어. 왜? 자신이 더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플레이들을 하지 않으면 팀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반면 인자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 그럼 똑같은 득점 찬스 상황이 왔을 때 90분 내내 가운데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인자기와 이것저것 팀을 위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야 했던 세븐첸코, 델피에로 중 누구의 결정력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을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오직 90분 내내 골만 생각하는 인자기의 골 결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부리그부터 밟아온 또 한 명의 골게터 반니스텔로이의 결정력, 항상 메시와 비교되는 호날두의 어마어마한 득점수, 그리고 인자기까지. 이 모든 게 결핍으로부터 오는 골에 대한 집념이 아닐까? 리그 우승, 챔스 우승 모두 경험한 인자기였지만 30살로 접어든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도 저하되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03-04, 04-05 시즌에서 43경기 8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고, 임대해온 공격수이자 자신을 파르마에서 내쫓기게 만들었던 크레스포에게 또다시 밀리면서 이스탄불의 기적, 리버풀에게 역수입을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놓치는 밀란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지. 은퇴하란 비난에 시달렸고 퇴물 선수로 취급받기 일쑤였어. 그렇게 다가온 2006년 월드컵, 인자기는 이 모든 걸 만회하고 싶어 했고 끊임없는 부상 속에서 힘든 재활을 견뎌냈어. 결국 05-06 시즌 31경기 17골을 넣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인자기는 다시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었지. 비록 쟁쟁한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교체 선수로 참가했지만 체코와의 조별 예선 3번째 경기에서 인자기의 전매 특허인 오프사이드 라인 파괴 후 골키퍼를 제치며 골을 넣으면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지. 결국 이탈리아는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인자기는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게 돼. 월드컵 우승에 기여하고 소속팀으로 돌아온 인자기. 그러나 소속팀은 승부 조작에 관여한 대가로 승점이 8점이나 삭감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밀란의 중흥기를 이끌던 대표적인 공격수 셰브첸코가 이적한 상황이었어. 이렇다 할 공격수가 없던 밀란은 카카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등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 이대로 인자기의 커리어도 같이 끝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회자되진 않았겠지? 인자기의 영웅 본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 06-07 시즌 노인정이라 불렸던 밀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챔스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4강 미넨전에서 인자기는 골을 넣으며 밀란의 결승 진출을 도왔고, 그리고 운명의 결승전 상대는 2년 전 이스탄불의 기적 리버풀. 인자기는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과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밀란의 우승을 이끌었어. 그리고 인자기는 밀란의 영웅이 되었지. 인자기의 첫 골 기억나지 형들? 찬 것도 아닌 맞은 것도 아닌 공이 인자기에 묻은 거. 이때 당시 인자기가 노린 거냐 공이 와서 묻은 거냐 말이 많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인자기는 이미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이 골은 우연이 아닌 인자기에 어떻게 하면 한 골이라도 더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어. 이후에도 인자기는 2007년 클럽 월드컵에서 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슈퍼컵 우승에도 공헌하는 등 팀의 암흑기 동안 꾸준히 팀을 지탱해줬어. 2009년 3월에는 개인 통산 300번째 골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 인자기는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고 2010년 챔피언스리그 32강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유럽 대항전 최초의 70골이라는 기록으로 정점을 찍게 돼. 그렇게 인자기는 2012년 40살의 나이로 밀란에서 은퇴를 선언했어. 운도 실력이고 주워먹기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 나는 이 인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을 스트라이커의 기질이라고 부르고 싶어. 전 세계의 모든 스트라이커들이 득점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얼마만큼 원하느냐, 그 순간 모든 걸 쏟아부어 득점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 공이 무조건 나에게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스트라이커의 기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인자기는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기질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 말하고 싶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